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1,092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또 사망자도 17명 늘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민정 기자, 어제 800명대 확진자 나오면서 다소 주춤하나 싶었는데 또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92명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가 5만 2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루 사이에 사망자 역시 17명 더 늘었습니다. 3차 유행에서 들어선 직후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다가 그저께는 900명대, 어제는 800명대로 잇따라 감소하면서 조금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 0시 기준으로 다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에도 1,000명에서 1,2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이 확진자 추이 계속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서울은 거의 4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도 300명에 근접해서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난 하루 동안 145명이 새로 확진됐다고 하니까 수도권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바로 종교시설과 각종 사업장 등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신규 집단 감염 발생 건수를 비교해보면 11월보다 종교시설은 7배, 의료기관과 사업장은 각각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은 이 집단 감염보다는 먼저 확진된 사람을 접촉했다가 감염된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상황을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먼저 확진된 사람을 접촉했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비율도 집단 감염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식당도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종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그리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시음이 안 되고 또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된 일부 화장품의 견본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또 강원 정동진을 포함해서 주요 관광 명소에서도 폐쇄 조치로 인해서 예년처럼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즐길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말이지만 송년 행사로 떠들썩한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는데요. 아쉽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타인과의 만남은 가급적 최소화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 노인과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감염되면 바로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신속 항원 검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 20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어제도 10만 7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져 이틀째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어제 하루 5만 명 넘게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모두 750여 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하던 정기적 진단검사 외에 신속 항원검사도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명이 늘어 284명이며 코로나19 중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42개 남았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엔 12개가 남아있지만 대전과 충남, 전북과 경북에는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환자 병상 104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오는 26일엔 199병상을 또 연말까지는 328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남동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까지 영국과의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영국발 입국자는 입국 심사를 강화해 발열 기준을 37.3도로 조정하고 여객기 승무원들을 전수 검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들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사 백신의 효능 검증 테스트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현지 시간 21일 성명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면역 반응 확인을 위해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CNN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효능 검증은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백신 개발 제약사인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이 자사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며 효능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일주일 넘게 하루 3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지선 기자, 먼저 서울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서울에선 하루 새 37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도 5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넘게 하루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해선 19명이 추가됐고 금천구 교회 관련해서 8명, 영등포 소재 의료기관 관련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노원구 병원 관련해선 4명, 용산구 건설 현장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강화로 이 소상공인들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했죠. 네, 서울시가 거리두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에 총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0%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규모는 총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풀 예정입니다. 올 연말부터 자금에 대한 상담과 접수를 실시해 새해 첫 영업일인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만여 곳에 대해서 6개월간 임대료 50%, 또 관리비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소비자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서울시는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주고 업소에선 또 1만 원을 더 추가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12만 원어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선결제 상품권은 서울 시내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비풀 제로페이 등 15개 결제 앱에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공무 수행, 필수적인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임은 예외지만 거의 모든 사적 모임은 5명 이하로 제한한 겁니다. 내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됩니다. 내일부터는 식당에 5명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같이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는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1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경기도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아 기자, 이 확진자도 늘었지만 지금 사망자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1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릿수가 되면서 전날 9명을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또 바꾼 건데요. 누적 사망자는 19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11명 가운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천과 안산의 요양병원에서 각각 5명과 1명이 나왔습니다. 부천의 요양병원과 관련해 누적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10명으로 닷새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99명, 해외 유입은 11명입니다. 집단 감염보다는 일상 속 소규모 단위의 N차 감염이 절반에 가까운 154명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33%나 됩니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등 인력이 절실한 곳에 간호나 응급 구조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소방 인력을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원을 받아 40여 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또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70여 곳을 운영 중이라며 증상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요양원과 교회 관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광주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광주 전남에서는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가 25명, 전남이 7명 더 나온 겁니다. 우선 광주에서는 경북 상주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11명 더 발생했습니다. 앞서 상주를 다녀온 교회 관계자들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접촉자들이 격리 중 확진된 겁니다. 이로써 성주 종교시설 관련 광주 지역 확진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6명 더 발생했는데요. 2명은 요양보호사고 다른 4명은 기존 확진자가 다녀간 대중사우나 관련입니다. 이로써 에버그린 요양원 내 확진자만 입소자 12명과 요양보호사 6명 등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유사 방문 판매와 광주 기독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씩 더 나왔고요. 다른 6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남에서는 밤사이 7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시군별로는 고흥이 5명, 화순과 보성이 1명씩입니다. 고흥의 확진자들은 일가족인데요. 앞서 확진된 지역 교회 목사의 접촉자들입니다. 보성의 확진자도 이 목사의 접촉자고 화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고흥에서는 현재 신규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교회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35명, 12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또 광주와 전남에서 오전까지 각각 4명과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한 주간보호센터와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또 보령의 아주자동차대학 관련 집단 감염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전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정표 기자, 이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전과 충남에서도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대전에서는 유성구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인 7, 80대 노인 등 15명이 확진된 데 이어 밤사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3명도 연쇄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8명이 됐습니다. 해당 센터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한 달 전 전수검사가 진행됐는데 당시에는 종사자 모두가 음성이었지만 한 달 사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동구에서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목사와 신도들이 연이어 확진됐습니다. 지난 21일을 전후해서 신도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접촉자 대상 검사에서 어제 11명이 더 확진됐고 밤 사이에도 교회 목사와 교인, 지인 등 4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밤사이 대전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보령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6명이 격리 중에 추가 확진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음성소망병원 집단 감염 이후 국립공주병원으로 전원된 4명이 오늘 확진됐고 천안과 아산에서는 기존 확진자 등과 접촉한 5명, 서산에서도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감염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제주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서 가장 많은 3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익환 기자, 이 제주에서는 특히 라이브 카페를 감염 고리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부터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제주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에만 제주에서 3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하루 기준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제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어제 소방교육대에 대한 1차 청사 방역을 했고 오늘 접촉자 81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대성학원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원 학생 18명과 강사 10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진행됩니다. 제주 시내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동광 어린이집 종사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가족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그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지역 확산세에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신고 시 관련법에 따른 단속과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도 전체 객실의 50%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과 성산 일출봉 등 해돋이와 해넘이 명소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는데 적용 시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구체적인 폐쇄 기간은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새로운 확진자는 어제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보규 기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 24명, 경북 25명입니다. 어제의 확진자 98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 중 14명이 대구 광진중앙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미술학원 강사 1명이 포함됐는데 연쇄 감염으로 학원생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영신교회와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되면서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2명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은 교회에서 시작된 확진자를 중심으로 현재는 주변인까지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경북 청송에서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9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이들 중 대중 목욕탕과 전통시장 이용자가 있어서 방역당국은 접촉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영주 종교시설 등의 영향으로 6명이 추가됐고 경주 4명, 안동 3명, 김천 2명 등 총 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0시 이후 또 다른 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구미 송정교회에서 26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12일 만에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데다 연말 모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구시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내년 1월 3일까지 국공립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과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하는 등 정부안보다 강화된 자체 방역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정 교수 측은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오늘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희 기자,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 이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15개나 되는데 재판부는 선고 절차가 약 30분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공판 시작 약 30분 전인 오후 1시 반쯤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반대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한 30분 후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입시 비리 혐의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불렀던 정 교수 딸의 인턴과 체험활동 경력들이 허위로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일부 과장은 있어도 거짓은 없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특히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두곤 양측이 법정에서 시연까지 펼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혹과 관련해 총장 직인 파일 등이 발견된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재판부 판단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정 교수의 횡령 혐의나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 국회 인사청문회 오늘은 이른바 구의역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 올랐습니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막말과 이 채용 특혜 논란을 들어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전문성을 부각하면서 이 부동산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고 맞섰습니다. 청문회 소식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를 피해자 부주의로 돌렸던 변 후보자 발언이 처음부터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게 청문회 자리가 아닌 김군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러 가는 게 맞다며 어제 산재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공유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폄하성 발언도 문제라면서 정책을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과 부동산 문제 등도 야당은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변 후보자가 SH공사와 LH공사 사장 시절 동문이나 지인에게 일자리나 연구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대출을 통해 이른바 영끌로 사들인 점과 딸의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허위 인턴 경력 제출 의혹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지인 채용은 정당한 채용 과정이었으며 아파트는 거주할 집이라 시세 차익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 후보자의 의혹들이 사법 처리 대상이라며 자진 사퇴를 하던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신상 털기식 질문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막말 논란과 정책 역량은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어제 진행된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주로 생계형 사범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회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만간 보고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년도 전국 땅값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가안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 부산 등 도시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계획안은 전국 52만 필지를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지적에 2만 필지 더 늘렸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37%를 기록해 올해 6.33%와 비교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12.38%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도 모두 10% 넘게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1제곱미터에 2억 650만 원으로 산정돼 처음으로 2억 원대를 넘겼습니다. 조세 지표가 되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주택보다 낮기 때문에 표준지가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익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표준지 땅값이 평균 10% 넘게 상승하면서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68.4%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목표치 68.6%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내일부터 20일 동안 진행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이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아파트 동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김모 씨를 강요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경비원들에게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체 조사에서 김 씨가 경비원의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계약 해지와 6개월 내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서울은 8.3도까지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성탄절인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4도 등 영하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대기 전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9 마이크로그램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북에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외 오염물질까지 들어오면서 오후에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대부분과 전북, 경북 지역엔 5mm 미만,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 영서 지역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부산이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